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실하게 답변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좀 가볍게 먼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방금 그 답변해 주실 때 편서풍 얘기를 좀 하셨어요. 네. 혹시 그 치악산 높이 얼마인지 아시죠? 1288m로. 네. 강수량은 혹시 아시나요? 원주시 연평균 강수량? 강수량까지 제가 모르겠어요. 성함이 비슷하죠. 거의 뭐 치악산 높이랑 비슷합니다. 네. 그 편서풍이 어느 지상에서 한 몇 킬로미터 정도 높이에서 혹시 그 흐르는지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주 높은 상층부하고 네, 맞습니다. 낮은 부하고는 좀 방향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 고도 혹시 대충 아시나요? 그 편서풍의 영향으로 뭐 비행기 시간이 뭐 두세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더 빨라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까 그 답변해 주실 때 어떤 얘기가 있으셨느냐면 그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외지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것이 91%가 우리 원주에 영향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그 맞는지 좀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검토 좀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그 내적 요인이 뭐 8점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자, 이제 시정 질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도시 원주 시장 시기를 한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한 20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청주가 이내가 아니라 이상으로 말씀하시면 언제 정도면 되겠다 뭐 이런 거 혹시 뭐 염두에 두신 거 없으신가요? 정확하게는 알 수도 없지만 네. 청주의 예를 보면 80년대 초까지 원주보다 청주가 작았는데 지금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청주 인구가 지금 80만 명, 85만. 85만. 예. 그런 걸로 견주어 볼 때 원주도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최대의 그 기간이라고 보고. 그냥 제가 한 더 짧을 20년 거라고 정도 저는-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러면 그 선례로 그 청주시 정도를 보고 계시네요, 그죠? 청주, 천안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천안은 그 만약에 옆에 그 아산시랑 뭐 통합이 된다면 뭐 100만 인구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저도 그런 생각은 뭐 동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청주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인데 이게 그 청주는 원주보다 뭐 오히려 유리한 건 뭐 이해하시죠? 맞다고 보시는 거죠. 100만 인구를 볼 때 청주가 원주보다는 그래도 유리하다. 그렇게 지금은 유리하죠. 지금은 네. 나중에는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청주시 한번 조건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거 뭐 제 의견인데요. 청주시는 원주시보다 유리하다고 보지만 수도권을 제외하면 저는 뭐 통합이 아니면 지역 간 인구 통합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80년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청주시는 10년 전인 2014년도에 그 청원군이 15만 명이었거든요. 15만 명인 인구와 통합을 하면서 청주시 당초에 67만이 83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 3만 명 정도가 한 10년 동안에 14년도니까요. 10년 동안에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85만 원 놓고 볼 때 그리 많이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5만 명만 채우면 되는, 그렇게 되면 100만 광역시가 되는데 이 달성 목표를 청주시는 그 204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자신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당장은 오히려 인구 유출을 걱정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버거 보인다는 대목인데 청주시 조건을 좀 한번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이 안 올라오네요. 예. 뭐 저런 뭐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지리적으로 보면 인근에 세종시하고 대전 광역시가 있는데 이게 인구 유인의 그 장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빨대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산업단지 조성도 아까 시장님은 이제 그 잠재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구 증가에는 또 역부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송산업단지는 지금 그 3단지가 2030년도에 준공할 계획이고 규모가 그 6.75 평방킬로미터고 사업비가 한 3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온산업단지로 뭐 비교를 하면 17배가 넘는 규모고요. 지금 현재 25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송 제1산업생명과학단지하고 오창의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이미 2030년도까지 입주기업과 이들의 매출 규모까지 다 발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성장세는 뭐 한계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건만 봐도 물, 전력, 철도, 도로, 하다못해 뭐 고령 인구 분포까지 원주보다는 뭐 청주가 유리한데도 서둘러서 광역시에 대한 기대 심리는 크게 갖지 않는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고요. 환경은 인구와 기반 시설, 사회적 인프라, 특히 교육 환경이나 중앙 부처 유기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성장 동력이 원주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청주시가 우월하지만 동력은 현실은 인구 절벽에는 뭐 무기력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청주시는 15만 명의 인구를 채우려는 노력을 17년 후인 2040년 이후로 목표를 세웠다는데 상대적으로 원주시 입장은 63만 명을 채워야 한단 말이죠. 너무 요원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목표를 세워야 거기에 걸맞는 그 추진 시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꿈을 안 꾸면 전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게 이제 뭐냐면 50만, 100만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요원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마도 아예 꿈조차 꾸지 않았을 것이고 실제로 지난 그 10여 년 동안 원주시에서는 도시 성장, 인구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공단 조성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꿈을 꾸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언제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거기에 걸맞는 도시 성장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 꿈을 꾼다는 말씀은 이제 그러한 계획을 가지신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한 100만 도시면 100만 도시에 맞는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든가 그러한 걸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100만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 예산 자체가 허투루 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단점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시장님 얘기가 틀렸다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그 계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러니까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허투루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불필요한 사업을 하는 거 하나도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반 시설을 조성을 했다. 네. 근데 100만이 안 돼. 네. 그렇게 되면은 그 기반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구 증가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인구 대해서 100만에 맞춰서 저 도시 기반 시설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잠재력이 정말 있는지 네. 그 얘기를 한번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그 대청댐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청주에 대청댐이 있으니까요. 이게 15억 톤입니다. 그 저수용량이. 근데 횡성댐은 뭐 9천만 톤이니까 15배에 달하는데요. 뭐 청주는 급수나 전력 공급 정도는 뭐 고민을 안 해도 되겠죠. 우리랑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결국 그럼에도 그 청주는 2040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청주 지역에서는 도마 위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데 저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모든 조건들을 망라해서 이길 수 없는 그 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산율에 감소하고 수도권 집중화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은 물먹는 하마라는 얘기고요. 대한민국은 출산율 대비 0.7%대 미만 올해의 추락을 당장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고 젊은이들의 선택은 기회가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에 물길을 돌려놓을 청년 정책과 다자녀 양육의 행복한 도시 그리고 고령 인구의 생산력 증진 도시가 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사업이 원주 시정에 대한 평가는 미온적이다. 뭐 이게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 요지가 원주시 그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청년 정책이 좀 그 수도권으로 쏠리는 그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다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퀄리티가 좀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령 인구의 생산 증진 노력.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레기 줍고 이런 거 말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년 정책 중에 가장 주요하고 특효의 그 정책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수도권 집중화도 해결이 되고 또 그 인구 절벽, 출산율 저조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시장님의 그 대외 경쟁력 중에 하나가 기업 유치고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는 뭐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의 이면에는 또 다른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 제가 뭐 그런 얘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의원님께서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원주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작년 연말에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을 10만 원씩 하는 조례를 바꿔가지고 5만 원씩 지원하셨어요. 5만 원씩 지원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거죠. 그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뭐 100만 원, 하여튼 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게 기업 유치입니다. 네. 세수가 들어와야 그 재원 조달이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저희가 그냥 계획만 짜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수가 지금 59조가 정부도 59조가 지금 벙커가 났는데 아마 탱크 살 돈도 지금 없을 겁니다. 하여튼 뭐 좋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드릴 질문들이 좀 많아서 다 뭐 제가 들을 수 없어 죄송하고요. 100만 명 도시 인구 팽창보다 36만 명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자급자족의 도시 그런 원주를 꿈꾸는 시민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삶의 질에서 부러움이 많은 도시라야 인구가 유입되고 점진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또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하고 잘못된 인구 정책 하나가 불필요한 예산의 소모로 직결이 되고 이 불필요한 사업 계획이 결국 시민들의 어깨에 뭐 바벨이 된다든가 정강이에 채운 모래주머니가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100만 도시 원주는 성장 동력을 위한 슬로건 정도로 사실은 이해해달라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수치를 내세우면서 답변을 주셔서 사실 좀 놀라서 뭐 질문을 좀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주시에서 지금 100만을 목표로 해서 도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푸시업하기 위한 여러 그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오페라 하우스죠. 오페라 하우스 2,000석에서 2,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추는 거는 저는 그것이 그 도시 규모에 비해서 뭐 작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이제 않습니다. 손준기 의원님이든가요? 뭐 질문할 때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국토대책 우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대책 우회도로도. 자,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두 번째 시정 질문에 부풀려진 대한 시책 사업 저희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는 뭐 다음 질문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00만 인구의 도시에서 필요한 상수도 공급량을 40만 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현재 원주시 인구가 36만 명이고 12만 톤을 하루에 그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말씀이 신성장 산업에 소요되는 물 공급량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40만 톤에 다 포함됐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좀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이 100만 평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필요한 급수량이 47만 톤이라 그랬어요. 근데 시장님이 만약에 삼성 반도체 원주 공장을 유치한다면 3, 40만 톤은 될 텐데 이거는 왜 급수량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이거 뭐 혹시 삼성 반도체 원주 공장 유치는 포기하신 건가요? 포기할 리가 있습니까? 저희는 끝까지 합니다. 네. 그러면 언제쯤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그건 기업에서 결정할 일이죠. 저희가 할 일은 원주로 올 수 있는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원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댐 산업단지를 만들고 물도 지금 쉽지 산업단지를 않다니까. 만들고 교통인프라, 문화, 의료, 교육을 갖춰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환경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여건이거든요. 물, 전력, 도로, 철도 뭐 하다못해 그 말씀 뭐 고령화도 지금 인구 고령화도 뭐 그 계산해 넣어야 되는 그런 이게 일이 중체된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혹시 이 기회에 뭐 어느 정도 뭐 몇 년 안에 이런 뭐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전임 그 지난 10년 동안 그러한 그 일자리 늘리는 그러니까 도시 성장의 결정적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자리 늘리기 그 산업단지 기반 이런 거를 지금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원주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꿈조차 말씀드렸잖아요. 꾸지 않는 그러한 도시는 그건 죽은 도시입니다. 꿈을 꾸야죠. 불온산업단지에 청주 같은 경우가 불온산업단지의 17배보다 큰 오성제 3단지가 2030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청주 15만 명만 채우면 되는데 2040년도까지 100만 명 인구를 채워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너 10년 동안에 2, 3만 명도 못 채웠는데 무슨 재주로 15만 명을 채우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63만 명을 채워야 돼요. 하여튼 좋습니다. 아니, 제가 남의 도시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원주를 어떻게 이제 키울 건가를 좀 같이 걱정해 주십시오. 네네. 월드컵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간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 아까 16강 올라가면 박수 쳐주고 8강 올라가면 진짜 같이 그건 스포츠고요. 응원해주고 그래야지. 저는 이제 제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월드컵 본선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자급자족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36만 현재 시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쓸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쓰고 또 제가 잠 잘 자고 하는 것도 시장님, 세수가 거쳐야죠. 시장님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자치단체에서 근데 시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업 아까 유치를 해야 돼. 기업 유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기업 유치 얘기하셨는데 공공기관도 얘기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 유치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가 오송산업단지는 불온산업단지의 15배가 되는데도 그렇게 250개 기업 유치를 하는데도
자신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뭐 시장님한테 시장님의 말씀을 따지자는 건 아니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예산이라도 좀 줄일 수 있고 뭔가 지금 계획을 도로를 8m면 되는 걸 16m 도로를 만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 그러니까 얘기죠. 저희가 8m 도로를 중도 대로로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아까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정책을 하는 게 있으면 100만 저희한테 도시라는 지적을 해주세요. 계획을 세우시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계속 현실에 맞게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자, 아니, 그럼 저희가 뭐 다음 저-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60만 명 인구일 때 필요한 상수도 급수량이 25만 톤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한 15만 톤 정도는 이제 소양강댐이나 행성댐, 수원간 뭐 연계를 통해서 가능하다 했고 25만 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횡성댐의 축조 방식 혹시 아시나요? 행성 때문에 댐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아시나요? 구조는 정확하고 잘 모르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횡성댐은 중앙차수병력 석계댐인데 이것을 증설하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쉽지 않아요. 또 하나가 댐 높이가 높아지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더 커져야 넓어져야 됩니다. 이건 지역 주민들의 뭐 관심도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파장도 고려하지 않고 아까 시정 답변에서 말씀을 횡성댐 증설을 발표하셨는데 이거 뭐 혹시 원주하고 횡성하고 뭐 통합 같은 거, 뭐 지역 통합 같은 것을 고려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신 거죠. 네. 근데 이 지역 간에 상당히 많이 풀어야 되는 부분들의 문제를 글쎄 뭐 저는 시정 답변에서 말씀하셔서 좀 이것도 좀 놀랐고요. 횡성댐 얘기를 조금 더 하면 횡성댐의 취소 용량은 20만 톤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횡성댐에서 원주시에 물을 모두 공급받게 될 때는 이수 안전도가 97%에서 87%로 하락해서 이나마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이 원주시의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에서도 원주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특례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불과 몇 개월 전이거든요. 원주시는 가뭄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성군과 연관된 모 단체와의 대화 중에서 간담회 중에서 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기억하시죠? 네.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원주 정수장 폐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원주 시민들이 먹는 물 문제 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여건이 지금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치 뭐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없어요? 저희가 대안을 지금 지금 단계에서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변수를 좀 고려해야 되는 게 항상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늘리고 또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가 커지면 거기에 걸맞는 용수 공급의 방안을 세워야 되죠. 아니 2030년도에 인구 전망을 39만 명으로 보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30년 3만 명이 늘어나요. 그럼 3만 명이 늘어나면 3만 명이 늘어났을 때 필요한 용수 공급량이 있을 거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어느 단체와 간담회 할 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장님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신 거거든요. 긍정도 그래서 부정도 할 수가 없죠. 네. 취재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뭐 말씀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뭐 그걸 지금 그것도 옳다 그러다를 말씀드리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구가 증가되면서 인구는 한꺼번에 지역 통합이 아니면 점진적으로 증가되잖아요. 점진적으로 증가됐을 때 아까 청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에 2, 3만 명 늘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2030년이면 이제 5, 6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동안에 이러한 인구들이 3만 명씩 늘어날 거면 거기에 맞는 용수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죠.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의원님께서는 좀 걱정해 주시고 불안하시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사실은 기업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원주시가. 그러니까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경험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 이런 했잖아요. 상황- 했어요, 하나. 저 반개 산업단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400만 평, 50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계속해서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도시 성장에 걸맞게 용수를 확보하고 그 용수 확보 대상에는 횡성뿐만 아니라 춘천에 있는 물도 고려해야 될 때가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조원이 들어갈 텐데. 수조원까지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관로 부설 비용하고 그 토지 보상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거든요. 물은 공공 하여튼 좋습니다. 비용입니다. 제가 원주가 시장님하고 그만한 원주에 많은 정말로 50만, 60만, 70만에서 이렇게 늘어난다면 물 공급 문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됩니다. 예, 요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 원주시 2040 환경계획에 금년 2월 발표되었고 이 계획상에 그 내용을 보면 2030년도 인구 전망을 39만 명으로 아까 봤다고 말씀드렸고 2035년도 35년도에는 41만 5천 명으로 보았는데 아까 2040년도는 52만 명으로 전망치를 수정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5년 만에 10만 5천 명이 늘어나야 하는데 횡성군의 현재 인구의 거의 2배 수준이거든요. 이 실적은 도시 간 지역 통합을 한데도 어려운 숫자인데 당초 계획인 2040년에 그 43만 명도 많은 숫자인데 이를 52만 명으로 9만 명을 더 키우시겠다고 하시니 저는 뭐 사실 공감이 좀 어렵습니다. 혹시 전망치를 잘못 산정한 거 아닌지 이게 시민들의 그 정서상 잘못된 시정 방향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저는 보여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뭐 답변하시겠어요? 담당 부서에서 아마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시가 할 일은 인구,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 성장을 통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거기에 맞는 물 문제라든지 전기 제가 문제라든지 지금 계속 공급하는 게 말씀드리죠.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요. 여건을 갖춰주고 있다니까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여건을 저희가 계속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금년 말 준공 예정인 공영 주차장이 총 17개소 632면이며 이후에도 매년 10개소 이상 조성이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를 그 목표를 두고 계시는지 이번 임기신지 아니면 재선 3선 때까지 계속 주차장 그 조성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목표요? 지금 이제 370면을 예. 지금 총 17개소 632면이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고 10개소 이상 계속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개소면 대략 한 370면 정도 되거든요. 네. 이 370면을 지속적으로 2026년도까지 하고 그만두실 것인지 아니면 재선이 되시고 3선이 되셔도 계속 주차장 만드는 것을 계속 하실 것인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네. 지금 그 원주시의 차량 보유 대수와 주차 면수, 확보된 주차 면수가 아마 지금 춘천 원주 강릉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한테 일부러 질문을 안 드리는 거고 그거보다는 제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고 그럴 때 낮에 쉬는
그 주차장 면수를 많이 개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밤에 많이 모여서 주차장이 부족한 데를 그 뭔가 그 개선을 해가지고 주차 활용을 좀 그 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뭐 제가 몇 년 전에 이미 다 드린 말씀이고요. 저는 이 승용차 주차장 그 면수의 증설, 특히 그 원도심의 그 주차장 건물 짓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커다란 효과가 없고 오히려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나쁜 예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정작 상인들이 원하고 있는 거는 많은 고객의 확보를 위해서는 그 관광버스 같은 대형 주차장이나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유동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용차의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 인자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 버스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자는 거거든요. 뭐 하여튼 차라리 일부 구역의 도로를 노상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형 버스 주차할 공간, 예, 저런 게 다른 도시에 있더라고요. 만드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차장 건물은 뭐 10년이나 20년 내에 그 원도심이든 신도시든 그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으로 국가 정책이 그 화석 연료 차량의 사용 제한을 뭐 물 보듯이 뻔하게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충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시장님, 그 미세먼지 포집 효과가 침엽수하고 활엽수 어디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화력수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네, 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포집 효과가 많은 것은 표면적인 많은 나무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 공무원분들은 알고 계실 테니까요. 화력수 많이 심겠습니다. 저도 뭐 소나무 이렇게 막 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그 배출 특성이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분석 결과가 있는데요. 원주시 주요 미세먼지 유발 요인이 뭐 나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원주시의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뭔지.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그 제비산 먼지하고 네.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그러니까 비산먼지가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주시 실정을 보면 뭐 공사장에서 한번 보시면 뭐 저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승용차를 타고 출근해서 종일 주차장에 차를 놓는 것이 그 다반사인데 승용 차량의 도로 통행량에 그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도로나 도심 도로에 그 가변 차선을 두고 시간대별 버스 전용 차선을 확보해서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는 방안은 어떤가 뭐 싶고요. 결국은 이제 미세먼지 해결 방향은 차량 통행량을 줄여야 된다는 건데 시장님도 동감하시죠?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또 이런 방안도 있어요. 뭐냐면 중앙분리대나 그 보행자 안전 난간을 이용해서 쿨링 포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시죠. 미세한 물입자가 분출해서 뭐 운행 차량에도 크게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폭석에도 그 열섬 차단 효과도 좀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미세먼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면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법률에 정하지 않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재개정을 법률에서 그렇게 정해놨으니 이걸 재개정을 좀 시장님이 앞장서서 좀 해주셔서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데 이게 이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을 좀 개정을 해서
환경 개선 부담금을 좀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속도로 통행 요금 낼 때 10원, 20원이라도 좀 포함해서 우리가 받아보자는 거죠. 자, 우리 의장님이 저한테 40분 안에 무조건 끝내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요새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수 공간 확장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120억 원 투입한다고 하셨고 사업 내용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원주시 그 환경 정책과 부합해서 사업을 계획한 것인지 좀 알고 싶고, 이러한 사업일수록 도시계획, 환경, 수질 등의 그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의 의견이 많다고 중론이라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환경 쪽으로는 좀 더 그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만약 시민의 의견이 많더라도 피크닉장이나 야외 공연장, 취사성 야시장 등이 그 원주천의 환경 오염 인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시장님 이거는 뭐 재검토 하시겠죠?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진 이게 최근에 저희가 지금 담고 있는 계획 안에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그 환경을 좀 꼭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 정책은 우리의 그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이든 빌려 쓰고 있다는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어떤 위정자들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실이 외면당한 목표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면서 결코 쓸쓸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혈세를 재물 삼고 시민을 희생양으로 동염해 함께 떠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디 민선 8기 원주시정이 좋은 성과와 노력으로 지방 중소도시 원주시의 미래가 더 크고 희망찼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원광수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또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남았는데 말씀하셔도 됩니다. 훌륭하신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시책 사업 추진하는데 꼼꼼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